빅픽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이 시간에는 늘 이번 한 주를 리뷰를 하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리고 또 투자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보는데 한 주 리뷰하기가 좀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오늘은 물론 나은 흐름을 나타내기는 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이번 주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전체적인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FOMC에서 0.5bp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고 빅스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연준의 파월 의장이 0.75bp 자이언트 스텝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발언하기는 했지만 이 전체적인 시장 투자자들의 시각은 현재 이 금리 인상은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너무나 늦은 대처이고 이미 인플레 과정이 너무나도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도 현재 인플레를 잡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연준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낮게 금리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이어갔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환율 또한 1290원을 이번 주에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사실상 이제 경제 위기 때나 이렇게 환율이 크게 올라왔었는데 그러한 구간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투심이 돌아오기에는 굉장히 힘든 환경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로 이제 상승을 해서 발표가 됐죠. 이제 예상치는 8.1%였는데 이보다 상회하는 모습에 시장은 추가적인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낙폭을 계속해서 키웠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이전 저점 구간이었던 2,553 구간을 이제 다시 이탈을 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이전 저점 구간에 위치하면서 반대 매매 물량도 상당히 좀 쏟아져 나왔었던 그러한 하루였기 때문에 이제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때문에 현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굵직한 악재들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뭐 관세 인하를 논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 봉쇄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어느 정도 이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면서 반등 구간을 이제 좀 차분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주를 이렇게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물론 앞서서도 살짝 언급이 좀 되긴 했는데, 흐름에 대한 파악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현재 시장은 뭐 역시나 투심이 어쩔 수 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긴축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또 다른 이제 투자 시장인 가상화폐 시장도 뭐 역대급 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폭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자산에 대한 심리는 뭐 공포감으로 덮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수급 또한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특히나 더 수급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은 소외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크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수급주들이 지금 현재 이제 투심이 약하고 수급이 조금 돌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도 짚어봤습니다. 이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트레이딩 관점과 투자 관점에서 나눠서 볼게요. 먼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현재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 반등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호재가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은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개인들도 시장의 하락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이거 계속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매수세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왔단 말이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드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접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시장에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섹터들이 아예 들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나 이제 해운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그 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좀 순환이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라든지 혹은 정책 관련주들,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섹터가 순환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정도의 지지라인을 받쳐주는 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받는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게 됐을 때에는 그나마 현 시장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분명하게 난이도는 꽤나 높은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웬만하면 실적주의도 투자하는 그러한 전략을 짜드리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은 어렵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계신 거세요? 지금 현재 투자 관점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죠. 이제 실적주들은 여전히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 쪽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 소재 장비 섹터는 여전히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이전인 구간이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한 관점에 맞게 반도체 소재 장비 쪽은 시장 약세 흐름 속에서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자리를 지켜주고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안내드렸던 원익 IPS라든지 혹은 동진 세미캡 혹은 최근에 이제 또 좋았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코미코라는 종목도 꽤나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저평가 실적주들은 여전히 투자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반도체 소재 장비 쪽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모아가는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섹터군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유망 섹터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유망 섹터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섹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반도체 소재 장비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봐도 좋지만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는 소재 장비, 기판 등등 이제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후보의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이 꽤나 강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주들 또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구간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가스값이 다시 한번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스 관련주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었던 GS나 개성에너지 외에 새롭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또 지켜보시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구간이 나와주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현대 에버다임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좋은 상승들이 이제 나와줬었는데 이제 아직까지 상승이 덜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섹터들도 한 번쯤 이제 좋은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개의 유망 섹터를 짚어주셨어요. 반도체 소부장주,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된 종목, 가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네 개의 섹터, 다음 주에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빅픽처, 큰 그림 그리면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네.
오늘의 큰 그림은 시장이 주목하는 수급 종목을 지켜보자라고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 심리가 중요하고 수급이 중요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를 통해서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오늘 저녁까지 좀 도와주신다고요. 미스터 진단 함께 하실 예정이죠? 네, 오늘 이제 미스터 진단 때도 여러분들 종목 진단 함께 안내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